안녕하세요, 니카입니다. 네, 오늘은 커피의 단맛과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커피의 단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단맛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겠죠. 단맛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탄수화물에서 비롯되죠. 커피에 그래서 생두에 탄수화물이 있느냐? 네, 당연히 커피 생두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리고 그 탄수화물은 이제 로스팅, 그 다음에 추출을 통해서 당, 즉 작은 당으로 쪼개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크게 이제 폴리사카로이드, 그러니까 다당류와 그 다음에 올리고당, 그리고 바이사카로이드, 모노사카로이드 해서 단당류 상태로 점점 쪼개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쪼개지는 게 쉽게 쪼개지느냐, 쉽게 쪼개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식이섬유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에서 우리가 이제 이 커피에서 단맛을 낼 수 있는 이 당, 대표적인 이제 포도당이나 이런 당들인데, 이런 당들이 사실상 우리가 소화기관 안에 들어가서 분해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맛을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 안에서 특히 이제 아밀라제나 이런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우리의 혀에 있는 미레로 들어가서 단맛을 감지하는, 그리고 그 단맛의 정도를 감지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게 달다라고 느끼죠. 근데 커피에는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쓴맛을 내는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커피의 단맛의 정도라고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마시는 가공음료에 설탕이 들어간 정도의 그 단맛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커피도 차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도 보면 꽃차나 이런 것들 빼고는 대부분 그 정도로 단맛을 내지는 못하죠. 똑같이 이제 커피에도 분명히 단맛이 있는데 그만큼 가공 음료만큼 그렇게 설탕을 넣는 것만큼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단맛은 아니다. 하지만 이 단맛은 커피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페셜티 커피가 바로 트렌드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맛을 보면 당연히 단맛이죠. 왜냐하면 이 당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형태로 또 축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당을 더 섭취하고 더 많이 갖고 있으려는 인간의 본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스마트폰이 이렇게 트렌드화 되는 것 자체가 사람의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에너지를 최대한 아끼려는 그 본능에 닿아있기 때문에 이게 트렌드가 된 것 같이 이 음료도 마찬가지죠. 이 단맛을 사실상 제외하고 음료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에 있어서도 스페셜티 커피가 트렌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어서 스페셜티 커피가 트렌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이제 그런 점이죠. 왜냐하면 스페셜티 커피와 기존에 이제 커머셜 커피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인 커피를 비교를 해보면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단맛의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단맛을 가리는 다른 쓴맛이나 이런 것들의 정도도 또 같이 감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신맛이죠. 신맛에 있어서 보통 이제 부정적인 신맛과 긍정적인 신맛을 나눠볼 수 있는데, 부정적인 신맛은 굉장히 쏘고 톡 쏘고 식초 같은 신맛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신맛은 과일에서 느껴지는 사과나 딸기나 이런 곳에서 느껴지는 신맛을 긍정적인 신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제 단맛의 유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홍초 같은 이런 음료도 사실상 이제 설탕을 많이 타서 먹으면 먹을만 하죠. 근데 식초만으로는 사실 먹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거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커피도 음료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당의 함량, 즉 단맛의 정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러다 보니까 스페셜티 커피는 사실상 그 단맛의 정도가 기존의 커피보다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요. 그런 커피들을 얘기하고, 그 단맛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는 그런 커피들을 1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합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단맛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지에서는 재배 환경을 만든다거나 또는 가공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또 뭐 유행을 하고 있는 에너로빅, 즉 무산소 발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 단맛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피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행을 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커피에 있어서 단맛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단맛이 바로 이 스페셜티 커피의 사실상 가장 키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단맛의 유무에 따라서 또 뭐 보통 우리가 이제 커핑을 할 때 플레이버 휠, SCA에서 이제 발행한 이제 플레이버 휠이라는 걸 참고하는데, 플레이버 휠을 봐도 사실 이게 단맛의 유무만으로도 품질, 어떤 단어가 어떤 품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뭐 시간이 되면 제가 플레이버 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커피의 단맛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커피에 있어서 특히 이제 품질 좋은 커피라는 거는 일단 단맛의 정도가 굉장히 강한 커피다 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